자, 4번에 이제 결산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자를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해라.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입력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납부세금, 미지급세금, 환급세금, 미수금으로 처리하되 거래처 입력은 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분계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원래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있었던 거잖아요. 원래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있었던 건데 정리하는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 대변으로 보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800,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오면 되겠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1000만원. 자, 이번에는 매입세액이 더 크니까 800만원 환급세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수금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대급금이 더 크면 매입세액이 더 큰 거니까 환급세액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환급세액. 그래서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해라. 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 1억 3,25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1억 2,500만 원, 750만 원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에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금액은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금액은 750만 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그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750만 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은 750만 원입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일이 매월 16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미지급 비용을 인식해서 처리를 해라. 분계부터 해놓을까요?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금액은 얼마? 이번 연도에, 그죠?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지급되어야 되는 이자가 250이에요. 이거는 내년 1월 15일에 지급될 거잖아요. 그 중에서 단기에 발생된 이자가 130만 원이니까 130만 원만, 단기분만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기분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전체 금액이 250만 원인 거예요. 전체 금액 250만 원 중에서 단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130이니까 130만 원만 분계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외상매출금 미수금 잔액의 2% 대손율 설정해서 대손율 적용해서 보충법에 의해서 충당금 설정하는 거 자동결산이죠. 기말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역시 마찬가지 자동결산이 되겠습니다.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선적된 미착 원재료가 150만 원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선적지 인도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적하자마자 내 건데 포함이 안 됐으니까 도에서 7,65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도에서 원재료는 7,6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제공품은 변동이 없죠. 그대로 5천만 원이 가시면 되는 거고요. 5천만 원. 제품은요. 제품은 2억 3,200만 원에서 2억 3,2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포함이 안 됐어요. 수탁자 보관 상품이. 수탁자가 뭐죠? 내가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부탁받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죠. 이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것도 제 거잖아요. 그래서 포함해서 2억 3,400만 원이 자동결산이 되는 겁니다. 2억 3,400만 원이 자동결산. 전표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예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짜를 가서 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 또 차변에 미수금이 8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미수금이 800.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 1,800만 원입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처분이 아닌 평가 손실이 750만 원. 750만 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여러분 120번대 절대 선택하시면 안 돼. 이건 당좌 자산입니다.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 178번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차변에 이자 비용이죠. 차변에 이자 비용이 130만 원. 13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 130만 원.
수동결산 다 입력했죠? 이제 자동결산 두 문제 남았어요. 자동결산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이에요. 결산 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시면 돼요. 1월부터 12월 들어가셨으면 자, 외상매출금 미수금 잔액의 2% 대손료를 설정해서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해라. 여기 대손 생각 찍어주시고요. 1%가 아니라 2%니까 이걸 2%로 고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이니까 나머지는 네, 모두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죠? 외상매출금 잔액의 2% 마이너스 충당금 잔액을 해서 네,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의 계산이 되는 겁니다. 결산 반영해 주시면 되겠죠. 원재료, 기말 원재료가 7,650이라고 그랬어요. 7,650만원. 그 다음에 자, 기말 제공품이 5천만원. 자, 기말 제품이 얼마라고 그랬죠? 기말 제품이 2억 3,400이라고 그랬죠? 2억 3,400만원입니다. 자, 모두 입력했으면 전표 추가. 예스. 빠져나오시면 결산까지 끝났습니다. 자, 원천징수 관련된 자료와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라. 다음은 생산직 신나라씨라고 나와 있어요. 입사일이 나와 있죠. 8월 1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이다. 사원 등록을 201번으로 하고 기본상 입력은 생략하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해라. 부양가족 명세 등록한 후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르다 표시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사원 등록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201번이래요. 201번 신나라. 주민등록번호겠죠? 주민등록번호 신나라씨의 주민등록번호 77-0420-1234567번입니다. 입사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내국인입니다. 자, 나머지 기본사항 등록은 생략하라. 생산직 사원이라고 그랬죠? 생산직 여루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 비과세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그죠? 연장근로는 체크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연장근로 체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메시지는 없잖아요. 네, 부양가족 명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입력했죠? 자, 배우자가 3번입니다. 오연지. 주민등록번호 77-0320-2951-351. 복권당첨금이 1억 원이 있어요. 여러분,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의 어머니, 직계 소득자의 직계존속이죠. 1번입니다. 1번 박순예. 자, 내국인 주민번호 501-228-2346 네, 418번이고요. 양도소득 금액이 20만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총급여가 300만원 있고요. 총급여가 300만원 있고 제가 이거 잠깐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 이때 이 문제는 다 틀리라고 냈던 문제나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이게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총급여 마이너스 근로소득공제. 마이너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자, 이때 총급여가 3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300만원. 300만원. 총급여가 여러분들 500만원까지는 괜찮잖아요. 총급여 500만원까지. 500만원 집어넣고 한번 해볼까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괜찮아요. 500. 만원에 70%가 근로소득공제 500만원까지. 57은 35. 350만원.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150만원. 네. 그래서 총급여 500만원까지. 근로소득 금액 1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된다. 이렇게 배우셨죠? 기본공제 됩니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총급여가 300만원이에요. 총급여가 300만원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 70%입니다. 500만원까지는 37은 21, 210만원이 계산이 돼서
근로소득 금액이 90만 원이죠.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당연히 되죠. 150만 원까지 되는 거니까. 그죠? 150만 원까지는 되니까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당연히 되는데 여기다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양도소득 금액이 들어갑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여기 20만 원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양도소득 금액이 20만 원 들어가니까 11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혼자 있을 때는 150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150만 원까지 되는데 다른 소득 금액과 이렇게 합치면 100만 원을 초과함으로 기본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100만 원을 초과함으로 기본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는.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로소득 혼자만 있으면 500만 원까지,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된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만 있으면 90만 원이니까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양도소득 금액이 여기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만 원을 초과하죠. 다른 소득 금액과 100만 원 같이 있으면은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다.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웠었던 문제입니다. 요거는. 자, 동생이에요. 동생. 형제 자매죠. 6번의 형제 자매. 이름이 신기혜입니다. 신기혜. 내국인 주민번호가 80 25 14 614번. 원래 나이 때문에 안 되는데 장애인 때문에 돼요. 그런데 퇴직금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퇴직금이 100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녀예요. 자녀. 6. 자녀는 직계비속 자녀. 그죠? 네, 4번입니다. 4번. 신아름. 내국인 주민번호 000-508-414-5188. 이런 근로소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분리과세는 소득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분리과세는 소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아름 됩니다. 자, 신보름 똑같이 자녀죠. 신보름 내국인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요번에 태어났네요. 그죠? 요번에 태어났어요. 20세 이하고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난 거죠. 예, 그래서 이 첫째를 둘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따지는 방법. 총 급여만 있다 그러면 500만 원.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는데 지금은 다른 소득이랑 같이 있어요. 합쳐서는 얼마?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7월 1일 입사한 2번 7월 1일 입사한 김강남의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 입력, 정근무지를 반영한 소득명세, 연금저축, 연말정산 탭을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가서 김강남의 소득명세부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6월 말까지 다니던 직장 강남상사라고 나와 있죠. 그쵸? 강남상사. 네, 강남상사입니다. 강남상사. 사업자 등록번호가 뭐가 나와 있을까요? 일단은 2020년 7월에 전세자금 대출 받은 게 있고요. 국민주택 규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강남 씨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라고 나와 있고요. 자, 강남상사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 111-861-111번. 그 다음에 근무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고요. 급여랑 상여가 나와 있어요. 그쵸? 급여에 1,800만 원. 상여는 900만 원이에요. 상여는 900만 원. 자, 그리고 나머지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끝났습니다. 자, 소득세가 결정세액 입력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결정세액.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세액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결정세액.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2만 원. 지방소득세는 42,000원. 밑으로 내려가셔서 여기 소득세, 결정세액이 42만 원, 지방소득세는 42,000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나와 있네요. 국민연금, 여기 국민연금 자리 여기에요. 81만 원. 건강보험료 자리 여기입니다. 건강보험료가
82만 4,400원이고요. 장기 요양보험료가 62,000원, 고용보험료가 17만 5,500원입니다. 17만 5,500원. 자, 그러면 소득명세는 다 입력이 끝난 거고요. 보험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입력으로 가셔서 제일 먼저 보험료가 나와 있어요. 잠시만요. 크기를 좀 조정을 할게요. 보험료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험료란에 54만원. 일반란에 54만원이고요. 저축성 보험료는 안 돼요. 네. 그리고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것만 되는 거고요. 저축성 보험료는 안 됩니다. 본인의 야간대학교 등록금 되는 거죠. 교육비에 가서 노란색 부분은 더블클릭이에요. 본인 란에 500만원. 500만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축성 보험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의료비에 가서 자, 시력 보정료 안경 구입비 50만원 본인 신용카드 결제한 거 중복공제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질병치료비가 또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두 개 더해서 저것도 안경 구입한 것도 본인 걸로 다 봐줘야 되겠죠? 본인 걸로 다 봐줘야 돼요.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본인 카드 결제했고 하니까 350만원 이렇게 의료비란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에 여기 포함이 돼서, 그쵸? 신용카드는 좌측에 있어요. 좌측에서, 네. 신용카드가 1120만원, 신용카드가 1120만원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직불카드 13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20만원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20만원. 자, 그 다음에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게 있죠.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 상환한 게 30만원이고요. 원금 상환한 게 토탈 33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자, 330만원을 상환을 했어요. 주택 관련된 거, 여기 있죠. 그쵸? 차입금, 이자, 상환액. 그죠?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입니다. 자, 더블 클릭했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고요. 대출기간, 거주자, 그죠? 여기 불이백에 몇 퍼센트? 40%를 입력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얼마? 330만원이었었어요. 330만원. 자, 문제를 다시 한 번만 봐드릴게요. 문제를 다시 한 번만 보시면은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예요. 그죠?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면서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여기 장기주택처당 차입금이자 상환액에서 주택 임차, 전세금이니까 임차금이죠. 여기에 330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40% 이렇게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퇴직연금, 그쵸? 연금저축 탭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 탭으로 들어가셔서 퇴직연금 본인불이백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퇴직연금이 나와 있고 연금저축이 나와 있어요. 퇴직연금이라고 그랬습니다. 퇴직연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금융회사는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계좌번호 110-110-110 납입액은 120만원이에요. 납입액은 120만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가서 입력해주고, 네, 넘어가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죠? 반영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쵸? 여기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입력할 거 있나요? 네, 더 이상 입력할 건 없습니다. 다 입력하면 그냥 나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작업 완료 버튼을 눌러서 yes 하면 여기가 동그라미 표시되죠. 만약에 수정하고 싶으면 여기 역삼각형 완료 취소. 그러면 다시 수정할 수 있게끔 바뀌는 겁니다. 자, 작업 완료 하시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그랬어요. 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81회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